Oh my god. No, no, no! I don't see my breakfast here. Are my eggs here? Where are my eggs? Where's that piece of paper I had in my hand yesterday morning?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속 나이젤의 모델이 된 인물로 She hates me, Nigel. Quit. Andy, be serious. You are not trying. You are whining. 나이젤이 자신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칼같이 대답하기도 했죠. 그는 미란다의 실제 모델인 패션 잡지 보그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생했고 안나 윈투어의 오른팔이자 보그의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재임하던 시절 그들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2005년 도널드 트럼프가 멜라니아와 결혼하던 당시 멜라니아 트럼프의 스타일링을 담당하기도 했죠. 영화 속 나이젤의 실제 모델이지만 그보다 덩치도 크고 영향력이 막강했던 남자. 오늘은 미국 패션계를 뒤흔들었던 인물 앙드레 레온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 레온탈리는 1948년 10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탈리는 주로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는데요. 그의 외할머니는 듀크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셨고 손자에게 예산을 꼼꼼히 지키는 법과 은행 계좌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고 하죠. Started loving fashion when I was a child because I loved clothes, and my grandmother loved clothes. And my grandmother was a very stylish lady, and she was a great influence in my life. 참고로 탈리는 말랐던 몸매를 유지하다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불었고 그 몸매를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폭식을 하게 된 계기가 다름 아닌 외할머니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슬픔을 모두 음식으로 달랬기 때문이라고 하죠. 탈리는 외할머니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는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는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외할머니의 짓과 가치관은 제게 안전지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삶에 행복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의 위치는 말할 것 없이 낮았고 무엇보다 9살 무렵 동네 형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한 뒤 이후 전생애에 걸쳐 누구와도 로맨틱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10살 무렵 공공도서관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보그 잡지를 발견했는데요. 어째서인지 그 잡지에 완전히 매료됐고 그때부터 보그를 향한 꿈을 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는 이후 당시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철길을 건너 부유한 동네로 가서 보그와 하퍼스 바자를 사 할머니 댁으로 돌아와 잡지를 읽곤 했어요. 괴롭힘과 성적 학대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후 탈리는 꿈을 향해 정진했습니다. 다만 보그에 매료됐다고 해서 패션을 공부하진 않았죠. 그는 어려운 환경에도 꿋꿋이 학업에 집중했고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 대학교를 졸업, 장학금을 받아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힘든 환경에도 높은 학위를 받은 점이 자랑스러웠던 걸까요? 그는 때때로 안나 윈투어보다 내가 더 좋은 학위를 가졌다고 농담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패션이 아닌 분야를 공부한 것은 이후 그의 무기가 됩니다. 그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패션 인사들을 처음 만났고 졸업 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보그에서 근무하던 다이애나 브릴랜드 밑에서 무급으로 일하며 패션계 경력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다이애나 브릴랜드는 보그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매년 주최하는 맥갈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이애나 브릴랜드는 탈리와 일하며 그의 실력을 눈여겨봤고 곧 탈리에게 앤디 워홀을 소개했습니다. 탈리는 그렇게 앤디 워홀의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앤디 워홀과의 일은 탈리에게 있어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탈리에 따르면 그들은 남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았으며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적인 존경을 보였고 자유로웠고 각자 자신의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모두가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인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죠. 동료들의 적극적인 응원 속에 그는 점차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갔고 이후 뉴욕타임스를 거친 뒤 1983년 보그의 패션 뉴스 디렉터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파리 W 매거진에서 근무한 3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까지 줄곧 보그를 이끌었다고 하죠. So sorry, Miranda. I actually did confirm Tales last of night. your incompetence do not interest me. Tell Simone I'm not going to prove that girl. 영화 속 미란다는 부하 직원에게 대단히 조곤조곤하게 지시하는데요. 참고로 탈리 또한 조곤조곤하게 말하며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죠. 그는 2017년 토크쇼 진행자 텔론 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일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일을 처리했죠. 저는 항상 조용한 역할을 맡았어요. 소리 지르거나 고함치거나 하지 않았죠. 그게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던 세상이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여긴 보그잖아요. 그가 처음 파리에서 일하던 8개월 동안은 매주 급여를 받을 때마다 새 가방을 하나씩 샀다고 합니다. 그렇듯 매번 신상을 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름다움에 둘러싸이면 추함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고 하죠. 탈리는 흑인 남성이지만 자신이 흑인 남성이라는 걸 인지하며 일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백인판이던 패션계에 그가 너무나 튀었는지 당시 생로랑의 홍보 담당자가 자신을 퀸콩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일을 시작으로 파리의 모든 디자이너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이 돌며 막대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 그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평생 성적인 것을 멀리한 만큼 이런 소문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used to call me Queen Kong. I was like an ape, but I had to move on. I had to get on with my career. 때문에 탈리는 이 사건으로 파리에서의 일을 사임했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보그의 패션 에디터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은 나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던가요. 뉴욕에 돌아온 탈리는 안나 윈투어와 의기투합 보그에 전력을 다했고 그렇게 보그에 입사하고 5년 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Cool shoes. Nice boots. 두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가까웠다고 하죠. 그들의 동료 그레이스 코딩턴은 탈리에 대해 안나가 속옷 차림인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탈리는 그의 언급을 두고 안나와 드레스 피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까다로운 안나 윈투어가 곁에 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어요. Miranda insists upon seeing all the designers' collections before they show them. And she tells them what she thinks. In her way, there's a scale. 1 nod is good, 2 nods is very good. And of course, there's the pursing of the lips. Which means? Catastrophe. 영화 속 미란다는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표현되는데요. No. 실제 안나 윈투어도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탈리는 안나 윈투어가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하는 몇 안 되는 지인이었다고 해요. 그렇듯 두 사람은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탈리에 의하면 그가 너무 늙고 뚱뚱하고 멋없는 사람이 된 탓에 안나 윈투어가 그를 갑자기 버렸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상처 입은 그는 이후 회고록을 출간, 자신이 바라본 안나 윈투어를 알리는 동시에 미국 내 흑인의 지위에 대해 호소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안나 윈투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죠. 안나 윈투어는 식민주의 시대의 여자예요. 그녀는 영국 출신이고 식민주의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당연히 특권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그녀가 백인 특권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안나 윈투어는 측근을 통해 탈리의 고백을 두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안나 윈투어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고 하죠. 앙드레를 30년 넘게 친구로 여겨왔고 그가 우정에 대해 여러 측면을 묘사한 방식에 당연히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할 권리가 있죠. 그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탈리는 안나 윈투어에 대해 적나라하게 썼지만 안나 윈투어는 책이 출간되기 전 초고를 읽고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사적인 내용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안나 윈투어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상식에서 프라다를 입고 등장하기도 했죠. 악녀 이미지가 브랜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선택이었다고 해석됩니다. I have exciting presents for all of you. Made some Pearson hairbrushes, a little Clinique. Ooh, one more. Little thing. This is the new Marc Jacobs.
This is sold out everywhere. Where did you get this? Miranda didn't want it. 영화를 보면 미란다의 비서로 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앤디가 여러 명품을 휘두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탈리 또한 여러 명품에 둘러싸인 채 살았고 그래서인지 그는 가디언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물건은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참고로 탈리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소유하던 물품들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컬렉션 영상을 본 이들은 물품을 두고 몇몇은 박물관에 둬야 할 정도로 귀중한 유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흑인 남성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산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퀸콩 사건 이후 패션계가 백인 위주라는 것에 강한 경각심을 느꼈고 보그에서 일하는 동안 패션 산업 내 다양성을 자주 강조했다고 하죠. 영화에는 미란다가 The list of designers, photographers, editors, writers, models, all of whom were found by me, nurtured by me, and have promised me they will follow me. 자신이 발굴하고 키운 예술가들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패션 잡지 편집자의 영향력은 막대한 듯합니다. 예를 들면 탈리는 그간 백인들이 주로 오른 런웨이에 더 많은 흑인 모델들이 설 수 있게 힘썼고 라쿠안 스미스, 이세이 미야케와 같은 비백인 디자이너들이 잡지에 소개될 수 있게 노력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그가 다양성에만 힘쓴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존 갈리아노처럼 실력이 있음에도 후원자가 없어 활동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을 찾아 새로운 후원자를 연결하고 쇼를 열 수 있게 도왔다고 하죠. 참고로 존 갈리아노는 탈리 덕분에 활동을 시작, 이후 지방시와 디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하네요. 탈리는 2022년 1월 17일 심장마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나이는 겨우 73세였죠. 그를 사랑했던 이들 타이라 뱅크스, 미셸 오바마, 머라이어 캐리, 나오미 캠벨 등은 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었고 그로부터 등 돌린 하지만 오랜 친구였던 안나 윈투어 또한 보그 부고란을 통해 그를 기렸다고 합니다. 안나 윈투어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오늘날 앙드레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큰 슬픔은 동료이자 친구였던 앙드레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박식했으며 재치 넘치는 유머 감각을 지닌 때로는 변덕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관계가 그렇듯 우리 관계에도 복잡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랫동안 저와 제 가족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준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너무나 그리워할 것입니다. 탈리는 패션계에 입문하기 전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땐 프랑스어 교사로 일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고백을 들은 기자가 그에게 만약 노스캐롤라이나에 남아 교사로 일했더라면 더 행복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을 이었다고 하죠. 제 이야기는 풍요로움의 동화와 같아요. 모든 동화에는 악과 어둠이 있지만 빛으로 극복하죠.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길거리의 낯선 사람이든 옆자리에 앉은 교회 신도든 모두 사랑을 느끼길 바라요. 저는 인생에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저 앙드레 레온 탈리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그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